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밝죠? 저 거실에 나와 있고, 자, 흥분 금지. 제가 저를 영상 촬영하면서 저를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말할 때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얽힐 때 말이 정말 빨라지더라고요. 저 말 빠른 거 좀 고치고 싶거든요. 유튜브 찍으면서 그런 면에서 연습이 되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은 약간 일정에 또 변경이 생겨서 오전 시간이 좀 뜨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잘 됐지. 너무 잘 됐어.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사실은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안 보려고 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글을 쓰던지 어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폰을 보게 됐는데 제가 어제 인간 실격을 읽고 그거를 영상으로 찍으면서 그 여운이 채 지금 가시기도 전에 인간 실격과 관련된 이제 여러 댓글들을 좀 보게 되면서 아침에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역시 이제 사람은 혼자서 막 말을 하는 것보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좋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여러 인사이트를 막 받아가지고 이거를 너무 말을 하고 싶은데 마음 같아선 진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영상이어도 뭔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그렇게 생모습을 찍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얘기하다가 보면 시간 놓쳐가지고 또 부랴부랴 될까봐 차분하게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정리했습니다. 씻고 준비하고 지금 아예 나갈 준비 싹 해놨거든요. 가방도 챙기고. 그래서 전 지금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들었던 생각들 한번 쭉 정리하고 그러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알고리즘이 신기한 게 어제 인간 실격을 읽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SNS에 남겼는데 참 언제 봐도 알고리즘은 신기합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일단 자꾸 댓글에 목소리가 정말 듣기 좋아요, 편하네요 라는 말 들으면 저 엄청 기분 좋아요. 괜히 목소리를 좀 더 깔아봅니다. 목소리가 좀 낮은 걸 알고 있긴 해가지고 저는 제 목소리에 그렇게 크게 자신은 없었는데 일 시작하면서 부쩍 주변에서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진짜 30대가 넘어서 또 저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이걸 굳이 댓글로 언급해서 좋다고 해주니까 진짜 좋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글을 봤어요. 인간 실격에 대해서 듣다 보니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다고. 근데 딱 이 부분을 보는데 진짜 공감됐거든요. 왜냐면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이와 나의 바다 이거 들으면 그림이 좀 그려지잖아요. 영상으로 이 한 편이 뚝딱 그려지는 것 같고 예전에도 이제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겨울왕국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 겨울왕국 2에 보면 엘사가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좀 담긴 부분이 있는데 그때 되게 유명한 짤도 있어요. 파도를 막 넘어서 엘사가 막 수영해 가면서 그 자신의 말을 길들이는 그 바닷속의 말, 파도 같은 그 말을 길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파도 안에 잠겼다가 막 물 먹었다가 떠밀려 왔다가 그러다 끝내 굴복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딱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쫙 그 자신의 그 자신이 알고 싶었던 그 비밀이 담겨진 곳으로 막 향해 가는 그 섬으로 그 말을 타고 막 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아이와 나의 바다를 들으면서 그 장면도 같이 떠올랐었어요. 결국은 나를 찾고 싶었고 끝내 날 찾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와 나의 바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밤이야. 맞아요. 이거 완전 요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요조라는 인물도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대학교 심리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자기가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상처는 극복 가능하다고 하셨다. 극복한 게 아니라 극복 가능한 것. 주인공 요조는 극복 가능한 상태로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극복은 못한 게 아닐까? 나도 남들이 알게 되면 나에게서 도망가 버릴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도 생각나고 그걸 꺼내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더라. 어, 이 글을 읽는데, 진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참 다 비슷하구나. 내 안에 그 존중받는 거죠. 존중받지 못할까 하는 그 두려움은 항상 내재돼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나만의 뭐 아픔, 나의 어떤 비극적인 경험들이 솔직히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숨기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또 그걸 다 꺼내 보여서 위로받고 싶어. 누구나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글까지 보게 되니까 저도 평소에 하는 생각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위로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나의 바다에서 끝부분을 좋아하거든요. 다 휘몰아치고 끝에 이제 아이유가 읊조리듯이 노래를 불러요. 그 부분을. 그럼에도 여전히 가끔은 삶에게 지는 날들도 있겠지. 또다시 헤매일지라도 돌아올 길을 알아. 이 부분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요조와 나의 차이는 그것이다. 요조는 굴복했고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짐이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불안, 두려움 그런 생각들을 막 채찍질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죠. 일어난 일은 어차피 일어나 버렸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은 피할 수 없고 그럼 어떡해요? 다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나를 챙기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낭만을 많이 찾잖아요. 나만의 낭만인 거죠. 내가 보기에 너무 좋고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그런 작고 소소한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사는 삶. 근데 문득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이게 소설 속의 요조가 바라던 인간스러운 삶이 아니었을까? 인간다운 삶이 아니었을까?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제 27이면 그거를 깨닫기도 전에 찌들어서 죽어버린 거잖아요. 자꾸 몰입하면 안 되는데 너무 불쌍하다, 소설 속 주인공이. 근데 이게 사실 작가가 허구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기를 투영해서 적은 거고 끝내 작가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도 보면. 그래서 여튼 우리는 비극 말고 낭만을 선택하며 살아가자. 올바른 기준을 알고 그거를 좀 적용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이 글을 읽으면서 막 또 딱 이런 어제 읽었던 책의 느낌? 나의 생각을 탁 정리해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글을 봤어요. 누군가 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질문을 보는데 또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 객관적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남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고 겸손한 사람인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정작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객관화를 향해 가는 거였구나.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여기에서도 좀 말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너무 주관적이 되지 않으려고 요즘에도 특히 더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됐던 방법이 일단 여기에서 오늘 두 가지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3인칭 시점으로 일기를 써보는 것. 제가 한동안 나에게라는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저한테 편지를 쓰듯 일기를 썼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의 하루를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제 3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쓴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넌 뭘 느꼈어. 너 잘했어. 그건 좀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서 저를 좀 다독이는 글들을 썼는데 그게 이제 묘하게 도움이 됐던 지점이 뭐냐면 진짜 남이 보듯이 나를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감정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느낌? 내가 겪은 일상들을 객관적으로 쭉 나열하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남이 보듯 나를 보려고 연습하다 보면 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한데 그걸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조차도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기. 네. 절대 스스로 이렇게 또 얘기하면 너무 단정 짓는 거죠. 저는 그래요. 스스로 뭔가를 다 깨닫고 잘하고 성장할 수 있다?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라고 또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나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이걸 항상 이야기하고 나누고 들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태도 역시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쓴말도 듣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옛날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기는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들과 필터 없는 솔직한 피드백 시간을 갖기. 예. 이래서 이게 또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기획하는데 되게 또 필요한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기획을 한다는 건 저 오늘은 맥북으로 찍고 있는데 맥북이 카메라 인식되거든요. 잠깐 딴짓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하트 나올걸? 이렇게 하면 하트 나오나? 장난치면 또 시간 가니까 다시 네, 기획한다는 건 누군가 나의 그 기획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독자가 될 수도 있고 청자가 될 수도 있고 피드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조하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잠깐 이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가지 창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 모습 오픈 스팟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 모습 되게 안정적인 얘기들이겠죠. 그리고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내 모습 히든 숨겨져 있는 근데 이건 내가 알아 어디까지 오픈하고 숨길지를 제가 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남은 나를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내 모습 이게 단점이 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은 너무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정작 몰라 그렇게 살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반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쩌라고 그게 나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그런 면이 있어? 한번 노력해 볼게 뭐 이런 게 있고 그런 지점을 넘어서면 그게 이제 성장이 되는 거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그게 있어 미지의 세계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어쨌든 있는 내 모습 이거 발견하는 거 좀 설레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불안하면서도 설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분명히 내 안에는 있는 갑자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있잖아요. 가능성. 말하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가능성. 그죠.
그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성장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 그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내가 의지를 갖고 가리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어떤 모습을 남이 탁탁 찝어줄 때 사실 좀 그거 힘들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 들어봤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딱 들을 때 어떤 말들은 송곳처럼 찔러요. 그리고 동시에 알아요. 아, 맞아. 나 그렇게 하긴 해. 아,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이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구나.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좀 탁 느끼는 순간, 아,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해주는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생각 없이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촉촉촉 꽂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물론 그런 거라고 해도 사실 도움은 되죠. 날 객관적으로 봐준 거니까. 근데 여튼, 그거를 자꾸 곱씹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맞닿게 조정해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팩트로 막 후드려 맞고 폭격받고 이러는 거 아파서 견뎌내야 하지만 그래도 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어떤 부분을 사람들이 너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너 되게 그래 이랬을 때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알고 그렇게 결정해서 행동하는 거야 라는 단단함도 좀 있긴 해야 되고 참 쉽진 않죠. 쉽진 않네요. 여튼 객관화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객관적인 나를 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 이래서 소설을 좀 읽어야 된다. 제가 좀 소설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뭐 어떻게 하다 꽂히면 막 읽기는 하는데 의식적으로 좀 피했단 말이죠. 그 감정에 너무 빠지기 싫어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의 감정에 깊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꾸면서 공감 능력 생기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저런 삶에서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구나. 나라면 어떨까? 이렇게 대입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어떤 상황 그 소설에서 묘사해 놓은 그 장면들과 설정에 나도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소설책 읽어야겠다. 물론 잘 선별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했던 그런 소설들 위주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침에 신났겠어요? 안 신났겠어요? 너무 신났겠죠. 막 머리가 팍팍팍팍팍 터지면서 빨리 이거 정리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알고리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 또 캡처해 놓은 것도 있어. 그리고 나서 또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한다는 그걸 봤는데 댓글들을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댓글에 제일 추천수가 많은 게 이거야.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나도 모르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써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막 웃었거든요.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반응을 보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또 인상 깊었던 거는 확실한 건 뭐뭐입니다 라고 하지만 애매한 건 뭐뭐 같아요 라고 구분을 해서 쓴다고. 이 말도 맞죠. 예. 내가 정말 확신이 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를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말이 내가 쓰는 말의 대부분이 돼버리면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웃기네. 이거 진짜 습관이 그런 건데 갑자기 또 생각을 하게 만드네. 일단 또 읽어볼게요. 한국 사회에서는 필요한 말이긴 하더라고요. 섞어서 쓰려고 합니다. 노력 중임. 근데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이 말 잘 안 써. 그래서 말 세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문장을 명확하게 끝내려고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려는 느낌을 주기에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맞죠? 듣고 있으면 다 맞아 이 말이.
그리고 이랬어. 나만 그런가? 나만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을 안 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 공감해요. 뭐 이렇게 다 말하고 나서, 나만 그래? 이거 나만 이러는 거야?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잘난 척하는 느낌이 아닐까. 일단 내 말이 맞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아, 맞아요. 진짜 습관인 것 같아요. 라고 쓰면서 또 같아요. 쓰고 있네. 근데 진짜, 뭐뭐인 것 같아요. 이 말 진짜 많이 쓰네요. 진짜 많이 써요. 저도 그래요, 진짜. 아, 그냥 쓰면 되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아, 재밌다. 웃겨.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자기 객관화가 또 연결이 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또 이제 평했어요. 왜냐면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일수록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말을 잘 안 쓸 것이다. 아, 왜 이렇게 웃음 나오지? 아, 진짜. 내 생각에 주인이 딱 돼서 항상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뭐뭐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잘 안 쓰게 되겠죠. 하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할 때는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어필할 때는 제가 볼 땐 그게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진짜 맞네요.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좀 힘있게 내가 말을 하고 내 의견을 바로 딱 전달하고 싶다 할 때는 힘주어서 마침표를 찍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네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쭉 말하고,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전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재밌어. 아, 이거 오늘 다니면서 생각을 좀 계속 이어가 봐야겠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것 같아요. 이런 말. 좀, 어떻게 하면 자기 객관적이고 무례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을 딱 말할 수 있을까? 아, 그러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을 이렇게 막 말로 풀어봤습니다. 재밌죠? 전 너무 재밌는데. 아,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일정을 살짝 끝내고 저 오늘 또 교보문고 갈 거예요. 제 놀이터입니다. 교보문고 가서 제가 좀 조사해봐야 될 거 조사도 좀 하고 읽어보고 싶은 책 있어요. 추천받은 책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부부가 쓴 책이 있대요. 부부가 둘 다 작가인데 같은 상황에서 서로 써낸 글이 굉장히 관점의 차이도 느껴지고 재밌다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져서 그 책을 이제 좀 잠깐 보러 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 에세이 수업. 그때 또 점검 받기 위한 글을 어딘가 구석에서 쓰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교보문고 어디 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제가 찾고 싶은 책이 많을 때는 큰 데를 가고 인터넷 검색해 봤을 때 그 책이 재고만 있으면은 저는 좀 조용한 쪽으로 조용한 지점으로 가는 걸 좀 선호합니다. 거기 앉아서 책도 좀 읽다가 그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카페 찾아가지고 가서 보고. 저는 사실 원그로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사람들이 조용조용 대화도 하고 분위기 자체가 좀 좋아요. 최근에 블루보틀도 생겼고 교보문고 맞은편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테라로사 있거든요. 거기도 되게 좋고 분위기가 참 좋아가지고 네. 주로 가면 교보문고 원그로브에 많이 가고 아니면은 뭐 영등포나 광화문 쪽. 근데 광화문은 너무 광활해서 진짜 약간 책에 둘러싸여 미친 사람처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거기서 막 다니는 그런 거 하고 싶을 때는 광화문을 가고 타임스퀘어 교보문고 좀 자주 가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교보문고 강남점은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점들 다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경주에 가서 독립서점 갔다 온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약간 집에서도 가깝고 부담 없이 자주 갈 수 있는 동네 서점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또 조금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는 거는 너무 이제 그러면서 저 물론 사람과 소통하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원하지 않을 때 갑자기 소통하게 되는 거는 또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약간 어디 가서 단골 돼가지고 막 사장님하고 친해지면서 얘기 주고받고 나를 다 공유하는 거 그거 약간 어, 거, 거부감 있는 게 좀 있어요. 겁나요. 약간 경계심인가? 근데 또 뭐 내가 너무 좋은 공간인데 어느 정도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있으면 차라리 제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너무 동네다 그러면은 어렵죠? 참 모순적이네요. 네. 하고 싶으면서도 안 하고 싶고 또 얘기가 또 딴 데로 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생각이었고 지금 아직 10시도 안 됐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하네요. 지금 얘기하면서 커피가 다 식어서 다시 한 잔을 타와야 되나 싶어요. 오늘은 그렇게 하루를 보낼 거고 인간 실격을 다 읽었으니 또 책을 하나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지하철에 다 들고 다니면서 읽기가 너무 큰데 근데 어쨌든 이 책도 읽어야 되니까 제가 오늘 들고 다니면서 읽을 책입니다. 고기능 우울증. 이것도 읽으면서 좋은 내용 있으면 같이 공유할게요. 혹시 맞아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소설 중에서 이렇게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게 하고 인생책이었다 싶은 소설책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나만이 아는 즐거움들을 쫙 채우면서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에도 제 영상 잘 들으러 와주세요. 안녕.